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금 풍경이 어떤가요? 저희 중앙에 거대한 두 개의 쌀통 같은 스피커가 서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헤레틱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빈티지 스피커처럼 생겼죠. 근데 요즘에 나온 최신형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이해하기 이전에 저희는 요즘 스피커랑 정말 다르게 보이잖아요. 요즘 스피커들 보면 다들 뭐 다발의 유닛을 장착하고 크로스오버로 이제 주파수를 다 중간에 커팅을 하고, 그리고 인클로저는 굉장히 무진동의 아주 단단한 심지어 카본이나 알루미늄까지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김편님,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그런 트렌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직경의 우퍼를 다발로 쓰고, 네. 그리고 최소 3웨이 이상으로, 이제 하이엔드로 갈수록 네. 3웨이 이상으로 해갖고서 좀 더 대역을 좀 잘게 촘촘하게 쪼개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클로저는 역시 음에 안 좋은 내부 정제파하고 네.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곡선형, 그리고 네. 좁은 전면 배플, 그래서 조금은 슬림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거에 나온 이 스피커들, 예를 들어서 JBL, 알텍, 그 예전에 탄노이 지금도 나오지만 웨스터민스터 이런 스피커들 보면 요즘 스피커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의 설계를 보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그 설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좀 회의가 드는 게, 예. 과연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로서 이른 것은 없는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0, 70년 만에 이렇게 거의 환골 탈퇴한 그 결과물이 이제 현대 스피커가 됐는데, 과연 예전 빈티지 스피커보다 많이 좋아졌나? 네. 놓친 건 없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제작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BBC의 모니터 스피커들은 지금도 계속 리바이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베스, 스펜더, 그다음에 그라함 오디오라든가 팔콘이라든가 무수히 많은 BBC의 이게 후예들, 그렇죠.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정말 계속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첫 상용 모델이 그게 이제 75년에 이제 나온 거니까, 로저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됐는데. 그렇죠. 40년 전 소리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되게 매력이 분명히 많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메이저 그 브랜드에서도 JBL이나 손스파베르나 그 외에 최근에 저희가 리뷰했던 PSB, 그 다음에 최근에 맥킨토시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그 스피커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 당시 그 설계에 강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이커들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각설하고 오늘 저희가 공수해온 이 스피커는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네. 여기부터 좀 의문점을 파악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레틱의 모델 A라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헤레틱의 모델 A라는 스피커, 이전에 저희가 AD612, AD614 두 개의 스피커를 리뷰를 했었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피커는 그 헤레틱 오디오의 최상위 모델이죠. 그렇죠. 네. 오랫동안 오디오를 해오신 분들, 특히 빈티지 오디오 하신 분들은 이거 알텍 아니야? 그렇죠. 예. 알텍 랜싱의 A7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지금도 정말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이 이 원 인클로저에다가 이제 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하고 별도 혼이 달렸었잖아요. 네. A7. 네. 그래갖고 그 진품 원 오리지널을 찾으려고 지금도 헤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5, 6년 전에 이거 A7을 조금 구매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저주저 하다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어놓은 사진만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구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그 소리가 지금도 되게 그리워요. 네, 지금까지도 알텍 매니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글바글 할 정도로 이 스피커가 오래된 스피커지만 알텍 A7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왜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버리고 계속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스피커들, 지금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헤레틱이 알텍 A7의 정말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되 좀 더 진화시켜서 그렇죠. 만든 또 다른 좀 DNA를 가진 스피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DNA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AD612나 614하고는 좀 다른 게 네. A7의 별칭이 보이스 오브 시어터였잖아요. 극장의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델 A는 AD612나 614하고는 다르게 좀 더 큰 장소에서 네. 대음량으로 시원시원하게 내는 그 A7에 대한 그리움, 네. 오마주를 완전 듬뿍 담은 것 같아요. 이 제작자가. 네. 그래서 진짜 2023년에 이 모델이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제 사진만 딱 봤을 때 네. 바로 이거구나. 네. 라는 느낌이 왔었는데 좀 더 이제 그 퍼포먼스 평가 네.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생각 이상, 기대 이상으로 되게 멋진 소리를 들려줬어요. 네.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를 저희가 막 리뷰할 때는 외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소재부터 뭐 안에 구조부터 안에 뭐 임피던스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하이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스피커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하지만 그렇죠. 비범한 그런 설계를 갖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중앙에 보시면 아주 깊은 위치에 유닛이 한 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개가 아니죠. 네, 동축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이게 아마도 뭐 알텍 A7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그렇죠. A7은 이제 그 고역하고 중저역을 나눠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 트위터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80이라고 그랬고, 네. 그 안에 이제 15인치 우퍼는 이제 803이라고 그랬고, 네. 그 이제 트위터 앞에 달린 드라이버 앞에 달린 거는 이제 811 혼이었고, 네. 보통 이제 뭐 벌집혼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셀룰러 혼 뭐 이래 있는데, 그런데 얘는 그거를 드라이버를 네. 안에다가 동축으로 위치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퍼 사이즈도 네. 현실에 좀 맞게끔 12인치로 12인치로. 줄였고요. 그냥 일반적인 유닛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은 중앙에 둥그렇게 이제 돔 형태의 더스트캡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더스트캡이 아니라 거기에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숨어 있죠. 저 깊은 쪽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사실 그 위치나 그런 것들도 사실 시간축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실제로 직접 만든 그런 유닛이고요. 미드베이스 우퍼 자체의 진동파는 페이퍼 소재죠. 네. 예, 페이퍼 소재고 양쪽 그 서라운드 엣지 부분은 주름을 여러 겹 네. 지어서 만든 그런 굉장히 좀 고전적인 스타일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인클로저 자체도 지금 정말 하나의 시그니처를 할 그 쇼트 익스포넨셜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진짜 이 트럼펫 나팔처럼 네. 정말 멋있게 벌려진 네. 그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이가 저희가 스탠드를 받쳐서 약간 저희 키높이 정도에 맞췄는데 실제로는 90cm가 조금 넘는 네. 그 정도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헤레틱 로고가 인쇄된 명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이게 두 개의 덕트가 있죠. 예. 근데 일반적인 포트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는 안에 이제 뭐 제작사마다 다르긴 한데 예. 파이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이프 직경이나 길이로 이제 점 튜닝을 하는데 얘는 그거 일절 없이. 그래서 얘네는 표현을 포틀리스 덕트라고 네. 두 개로 해서 약간의 어떤 점 튜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면에서는 뭐 구멍이나 이런 데 그 덕트나 이런 데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내부에 뒤쪽에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있고요. 공심 코일이나 이런 것들 용량 상당히 큰 거 쓰고 커패시터도 보면은 문드로프나 상당히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 쪽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전체 재생 대역은요. 기본적으로 저역 쪽은 35Hz, 고역 쪽은 22kHz까지 이렇게 재생하는 걸로 이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칭 임피던스는 8ohm이고요. 특히 이제 감도가 무시무시하게 높아요. 네. 100dB. 네. 그러니까 요즘 100dB 보기가 힘들죠.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오랑우탄만 해도 96dB이 되게 높은 건데, 네. 그보다 4dB이 높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고요. 그래서 얘네 그 권장 앰프 출력이 3W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300W까지 좀 풀로 커버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동축이니까 2A란 말이죠. 그래갖고 크로스오버는 1.7kHz에서 2차 오도를 좀 끊고 있다고 그렇게 제작사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피커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앰프랑 뭐 소속이 다 필요한데, 앰프 같은 경우 3W면은 뭐 300B 뭐 싱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00W면은 대출력 이제 트랜지스터나 클래스 D까지 다 그렇죠.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소화할 수 있는 입이 정말 크다, 받아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시스템은 요즘 시스템이에요. 네. 좀 현대 하이엔드 지향의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소스기기로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스케일러로 코드의 M스케일러 사용을 했고, DAC는 마이텍 맨해튼 DAC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앰프로 들어가면은 패스랩스의 XP12 파워 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파워 앰프는 250W 클래스 AB 증폭이죠. 그렇죠. 네. 진공관 파워 앰프 300B 싱글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물리면은 이 환경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도가 워낙 100dB로 높으니까 진공관으로 10W 물릴 때하고 솔리드로 250W 물릴 때하고는 자체, 네. 소리결이라든지 성향이 완전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정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 이 흔치 않은 그 구조의 설계의 그런 스피커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3곡 정도 녹음해서 틀어드릴 텐데요. 한번 3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봉우리, 그 다음에 소니 로렌스의 세인트 토마스, 세 번째는 말러 1번 사악장,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쭉 넘기다가
봉우리가 딱 듣고 싶었어요. 특히 이 다른 스피커였으면은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로 그 곡을 굉장히 듣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극장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느낌? 소리가 이게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그 지향점과는 조금 다른 소리입니다.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 큰 통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좀 있어요. 대신 거기에 좀 잔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의 마이크에 이렇게 숨 들어가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게 정말 사실적으로 들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0데시벨 감도의 위험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혼 스피커와 12인치 우퍼가 이제 조합해서 그리고 이 독특한 이 인클로저 형태로 인한 이 헤레틱이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의미구나 하는데 네. 이 체감상으로는 김민기 선생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약간 흐릿하고 좀 핀포인트가 안 맞는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정말 깨끗하고 윤곽선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은 뭐 빈티지 알텍처럼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이 드라이브 유닛 이런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현대에 와서 훨씬 발전했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단 뭐 네트워크 회로만 해도 뭐 그렇죠. 윈도루프에다 막 네. 화롭게 투입을 했으니까요. 다르죠. 네. 그리고 막 두 번째 그 소니 롤린스, 세인트 토마스 이런 것들 저도 재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막 50년대 막 하드밥이나 뭐 이런 음악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들을 때마다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보다는 좀 옛날 스피커로 들을 때 그 맛은 더 좋아요. 그렇죠. 사실 해상력이나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걸 음향적인 거를 따져 나가면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가 더 낫겠지만 사실 음악은 또 그렇게 단순히 그런 걸로만 해석할 수는 또 없잖아요. 예, 확실히 이렇게 세인트 토마스 이걸 듣는데 정말 이게 좀 옛날로 정말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예, 막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즘 스피커로 이 곡을 들으면은 좀 너무 얌전했던 곡이었구나. 예. 얌전하게 재생을 했구나. 이제 그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네. 좀 원시적인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날곡 그대로의 막 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드럼의 어떤 해상력 있잖아요. 네. 와, 이렇게 그냥 자글자글하게 다 표현하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색소폰의 어떤 뜨거운 열기 같은 것도 그렇죠. 일반 뭐 BMW 801이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세인트 토마스에서 색소폰의 이 개구부가 일반적인 스피커, 요즘 스피커를 듣는 것보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블로잉의 어떤 힘, 그러니까 입으로 바람을 넣는 뭔가 블로잉의 어떤 힘 같은 게 더 좀 느껴지고, 세 번째 그 대편성 곡에서도 역시나 좀 관악기들의 약간 힘차고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들. 중앙에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브를 넣었지만 절대 자극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예, 대편성 고양곡도 정말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넉넉한 품에서 이렇게 일렁이면서 훅 나와주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가 정말 일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 1번 딱 처음 사악장 나오는 순간에 진짜 큰 극장 같고 큰 화면으로 그래서 이게 보이스 오브 시어터의 후예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갔던 시골 극장의 풍경이 이 스피커로 다시 소환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특히 말로 1번처럼 그냥 대표성 확 할 때는 야, 이런 걸 몇십 년 동안 놓치고 살았었구나. 제가 정작 이제 오디오 리뷰를 또 취미로 해서 이제 일로 됐는데도 이런 면을 놓치고 있었네. 다시 한번 일종의 자아 성찰, 뭐 이런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스피커였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요즘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좀 하이엔드 오디오 이런 취향인데 요즘 좀 스멀스멀 약간 좀 회고적인 그런 설계 이런 스피커들, 뭐 빈티지 스피커들 뭐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한 헤레틱 이 모델 A가 그런 저희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스피커, 특별한 사운드로 많이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